명태균 씨 그 녹취 파일이 뭐 일부 공개가 됐는데 준서가 네 당대표 되면 홍 대표님 네 복당 시킬기가 시킬기가 지켜야죠. 바로 해라. 얘가. 예, 바로 복당시키겠습니다. 근데 저때 저게 아마 6월 달에 본 걸 텐데 네. 4월 14일부터 저는 홍준표 복당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거 자꾸 명태균 사건 보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요. 명태균 사장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 생각한다 해가지고 저분이 저한테 그거 주입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 그 당시 복당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후보가 이미 동의하고 있었다. 여야를 넘나들어 나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복당시켜주면은 그래. 그러고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 그게 김종인. 앞으로 이제 뭐 황교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뭐 이준석 의원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세 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준석 의원님이 명태균 사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타격을 안 입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일단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주로 타겟으로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두 분의 관계를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처음부터 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특이하고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분인데 비판을 안 하시니까 좀 궁금하긴 하죠. 처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김건희 여사가 2024년에 공천 개입했는지는 내가 본 거에서는 완결성이 없다. 제가 예스 노를 안 하고 제가 본 것만은 모른다. 근데 지금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주고 싶은데 못 주지였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나서 받았다는 이 돈봉투 사진도 입수했습니다. 2021년 7월은 현금 1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추석경에는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무슨 뭐 돈을 주고받은 건 전 모르는 일이고 그 앞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가지고는 형사 기소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명태균 특검에 동의하세요? 했잖아요. 명태균 특검 동의하신다. 공동 발의까지 했어 저희는. 그 명태균 특검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 검찰의 창원지검의 수사가 왜 중앙지검으로 넘기느냐 네네.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 자료가 많아가지고요. 수사 이 자료 전부 다 보고 나서 이어갈게요라고 하면 대선 막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 명태균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창원지검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동부지검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조사를 보니까 문제될 만한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 대통령 문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과 같이 나오는 정치인들의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인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때도 여론조사 경선 TF를 꾸릴 정도로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명태균 음성 검사를 해서 음성 검사 균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음성 검사를 해서 명태균이라고 해서 유머였는데 우리가 아니 이런 황당하지. 명태균 음성 검사가 필요하고 네. 그래야지만 우리 정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음성 검사 받은 사람들만 교류하시려면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 한동훈 대표 만나면 안 됐을 텐데. 만남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본인부터 빨리 검사 받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먼저 검사 받으셔야 받으세요. 될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뭐 한동훈한테 가서 받으면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대통령 뭐 아니면 오세훈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총선에서 혜택을 받았거나 부탁을 했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내 분위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 특검은 몰라도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이거 가면은 민주당 의원도 이름 나와요. 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스스로 하자고요. 그럼 자백하신 것 같아. 자백.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명태균 특검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 괴멸법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자백 아닙니까?
근데 권성동 대표는 저는 왜 그런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성동 대표가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김건희 여사 관계에서 견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개인적인 관계로는 전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네, 진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판단이 서가지고 이거 하면 다 망한다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그 뒤로 해서 다 당내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하루 뒤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됐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제 탄핵 심판별로 10차에는 이제 뭐 한덕수 총리 나왔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출석해서 증인 신문도 이제 마쳤고 각자 뭐 이제 뭐 어떤 포인트들 좀 유심히 봤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괜히 불렀다. 이거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증인을 부르면 부를수록 변론을 하면 할수록 그냥 탄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더 드는데 특히 그 10차는 그냥 완결판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래 국무회의 없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끝이야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했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체포 시도 홍장원 전 차장이 2번 나왔죠. 네, 자기가 대통령한테 얘기를 듣고 여인영을 통해서 이제 명단을 받아 적었다. 다른 분한테 혹시 들은 것은 있나요? 체포자 명단 관련돼서는 예. 여인영 사령관에게만 들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메모를 해서 이론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종합 결론적으로 증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괜히 했다. 괜히 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비열한 방법을 변호인들이 선택을 했어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한테 당신 선망 증상 있었지 그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인데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변호사들이 이거 변론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 예. 우리가 헌재 재판을 바라보면서 어떤 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몸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국회 측에서 원래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본인들은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구인창까지 발부를 하면서 그분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뭐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있죠. 하지만 논리적인 비약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망 증세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의사니까 또 뭐 의사로서도 다르게 좀 이게 와닿을 의식 것 수준이 같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조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고 국민 정서상 좀 가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자로 요약을 한다면은 성과가 없었다. 네,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없었다. 이따 저 5자도 있으니까요. 그때 좀 성과가 없었다면 굳이 뭐 6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6자 해가지고 무슨 4자 아니, 아까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의원님. 저도 보면 뭐 한덕수 총리 나오셔가지고 이거 뭐 국무회의가 형식도 이상했고 하다 말씀하시는 순간 탄핵의 완결성을 이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초에 이럴 줄 알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하루 더, 하루 살이. 그러니까 하루 더 최대한 오래 끌어야 일단 우리 당 대표 재판도 빨리 나고. 그거보다 그 3월이 되면 운수가 대통하여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고 계시다는 썰이 강력합니다. 저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아이, 그거는 사실. 양력으로 3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이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보수층 중에서 막 열심히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가 탄핵 나고 나서 자 재정비해가지고 어렵지만 정권 재창출, 보수 재건을 위해 가보자라고 하는 게 전략에서는 되는데 지금은 거의 행운의 편지 수준이에요. 이 편지를 10명 돌리면 뭐 행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주변에서 열심히 시위 나가고 이게 뭐 지지율 60% 넘으면은 탄핵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집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수준의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게 있어요. 조태용 그 국정원장하고 김건희 씨가 문자 주고받았잖아요. 네. 근데 잘 기억 안 납니다. 조태용 씨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갑자기 맥락 없이 10차 변론에서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맥락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개입된 게 아닐까? 김건희 씨가 항상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의혹을 대통령이 또 확인해 준 거예요. 아니야, 난 근데 이거는요. 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과 뭐 사저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적 소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좀 받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진짜로 못 봤다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핸드폰을 수시로 보셨잖아요. 아니 뭐 잠 깨우라고 문자 보내고 이때잖아요. 수시로 보셨잖아. 근데 김건희 여사 핸드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볼 수 없는 핸드폰이야. 누가 V1이고 V2인지 잘 모르겠어. 이 핸드폰 얘기만 들어도. 자, 그리고요.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건데 이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이제 영장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장외 여론전에 함께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서부지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뉴스, 이 의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팩트 측면에서 보면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그렇죠. 네. 압수수색하고 통신영장만 신청한 적이 있다. 네네네. 근데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완전히 다른 거고 통신영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적이 없고 피의자만 대통령이고 실제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영장인데 이제 기각됐죠.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수사기관하고 중복되게 이제 압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은 거고 게다가 지금 탄핵 사건이거든요. 네네네. 탄핵 사건에서 체포가 적정했는지 말했는지는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아마 변호사들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 지금 내란때 수사받고 있는 이제 형사재판 아닌가 착각한 게 아닌가. 너무 착하게 얘기하신다. 그럼 이제 악하게 착하게가 아니라 민주당 스탠스가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윤곽근 변호사님이 국민들 속이시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넣은 적이 없는데 마치 체포영장이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으로 넣은 것처럼 얘기하시잖아.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영장이라는 뒤에 두 글자가 같다고 해서 막 그걸 혼동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영장, 통신영장 헷갈리게 말하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영장 한 번 넣었다 안 되면 재청구해가지고 무조건 인신구속시키고 이런 거 즐겨 하던 팀이 윤석열 한동훈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영장 기각되니까 다시 재청구할 듯 말 듯 하면서 엄플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가지고 이제 신랑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제 얘기하는 거 역시 그냥 엄플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대통령은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저랬을 거다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거든 이쪽에서는. 무조건 잡아 넣어. 싹 잡아 넣어.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제일 좋아하는 법원이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고 중앙지법도 버렸다. 체포적부심에서. 말씀드렸듯이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논점을 흐리는 그런 주제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좀 급한 게 아닌가, 좀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친구가 국정원의 친구 아니냐, 그 보좌관이. 이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사가 나오자마자 링크를 걸어서 이거 맞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친구가 없다. 친구가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문제가 많지 않아. 틈 만나면 틈 만나면 아니 이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시죠. 틈 만나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몇 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국정원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한테 확인해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그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모른다. 거기 아니다. 없고. 예, 아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혼란의 근본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란 사건 본래는 검사가 수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수처가 이걸 강하게 본인들에게 이첩을 요구를 했고 그때 부추긴 게 어딥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보니까 이런 사건 수사할 수가 있습니까?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런 혼란들의 책임의 일환이 공수처에도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타격감이 없어갖고. 자, 어쨌든 이제 뭐 탄핵 심판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종결이 됐다고 보고요. 이 탄핵 심판의 정말 결정적인 이 키였다는 그런 장면을 각자 좀 꼽아주신다면, 예. 대통령의 자백. 저는 자백한 날이 기억이 납니다. 4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우리 지금 실무급의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이 지금 대통령이 한 계엄이 불법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자백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난 사건이었지만 그날은 대통령의 협조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정문에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4차 변론 당시 정영식 재판관이 김영현 전 장관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 그 말이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 체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거든요. 김영현 전 장관도 이 체포조 운영이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국민이 보기에 김영현 전 장관이 결국에는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제 사랑은 부정선거단 그래서 9차 때 나와가지고 또 배추님이 일장기 투표진이 했잖아요.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차기한 변호사가 보기에도 좀 당황스러운 웃고막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사실 명예로워지려고 그러면은 계엄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주당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를 유지했으면은 차라리 그럼 나중에 재평가될 여지가 뭐 있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부정선거를 캐가지고 의회를 엎어버리고 재선거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인데 민주당의 폭거에 항거한 그런 위대한 대통령 이런 걸 차라리 가면은 어디 술자리에서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유튜브에 낚여가지고 계엄한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부터 법리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은 대중적으로는 그냥 대형 똥볼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엊그제 있었던 10차 변론이에요. 너무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마지막 퍼즐을 정확하게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헌법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그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공법적 행위로서 부서 없었고 국무회의도 아니었다라는 점을 한덕수 총리가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는 건드릴 수 없는데 국회를 건드리려고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도 홍장원 차장하고 조지호 청장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확인시켜줬죠. 그다음에 이 포고령 자체 위헌 위법성도 이번에 쟁점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원래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아까 한재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의료인들 처단한다 이거 있잖아요. 포고령에 보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돼 있어요. 최소한 48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최상목 계엄 문건 보면 더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국회 직원들 월급 주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날이 12월 3일이잖아요. 근데 월급 주는 날은 20일이에요. 최소한 17일짜리 계엄하려고 했던 겁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 본인들이 작성한 문건에서 다 폭로됐다. 네. 사실은 쭉 가려고 했던 거다. 네. 아니 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심판정에 나와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뭐 얘기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1차 탄핵 소추로 인해서 167일 동안 접사 병력과 경찰들이 국회를 이미 봉쇄하고 있고. 근데 옛날에 제가 뭐 가끔 신문 이렇게 보면은 재판장에서 약간 좀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막 판사들이 막 이렇게 막 호통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뭐 요즘은 그런 뭐 건? 그러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쫓겨나고 그러지는 않는데 난감할 때 보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고 있죠. 근데 대통령은 눈만 감은 게 아니고 진짜 주무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래갖고 보면서 어떻게 본인 탄핵 사건인데 저렇게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손도 이런 안 눈 감는 것까지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눈을 생각을 뜨고 있었어도 비판을 했을 겁니다. 째려보면. 그냥 노려보는 거 아니냐 이러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본인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그러니까 약간 때문에 좀 그런 여러 이런 가지 것들이 좀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은 일시 퇴정이나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때는 한덕수 총리 때는 그 10차 변론 때 눈을 감은 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렸죠. 대통령 탄핵 사건의 10차 변론기를 진행합니다. 그 앞에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을 때 재판관이 그 진술이 다른데 어떤가요? 하고 만약 질문을 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나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질신문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나갔구나라고 느꼈어요. 예, 아마 재판관들도 그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까 한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신문 받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모든 걸 가겠다. 평가할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은 잘못 없이 다 지금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눈 감고 있을 때 그게 밑에 사람들이 겪는 고초가 가슴 아파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속으로 진짜 바른 말하는 사람이 미워서 그 미운 표정을 드러낼 수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11차 변론기를 진행합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일당 독재 팟쇼잉이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 되어 구속된 어떤 군인은 자신의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에게만큼은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자신이 망쳐놓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